내가 원하는 만큼 내린 다음 향을 먼저 맡아주고, 커피 성분은 원래 앞쪽에서 모든 성분이 추출이 돼요. 모든 음료는 에스프레소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것도 앞쪽에서 추출.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라세레나입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커피숍을 찾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집에서도 굉장히 맛있는 커피 드립백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특별히 오늘은 제가 아니라 현재 마인드 투 마인드 커피 로스터스 대표이자 그리고 바리스타 강사로 활동 중인 제 친구를 잠시 초빙을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영상에 유익한 내용을 담았으니까요.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좋은 요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테말라 산타모니카. 냄새 맡고 뜸을 줍니다. 처음에 뜸은 한 30초 정도. 30초 됐을까요? 승질이 급했어. 어떻게 먹어도 맛있어요, 마토마 커피는. 이거는 물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가득 안 채웁니다. 가득 채우시면 이게 커피에서 좋지 않은 성분이 내려올 뿐더러 향도 좋지가 않아요. 커피 맛을 해치죠. 그래서 한 3번 정도, 뜸 주고 난 다음 한 3번 정도 내리고 난 다음에 필터를 제거해 주시면 돼요. 물은 다 내려가기 전에 붓고를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물이 차올라서 만약에 필터가 젖는다 싶으면 요걸 살짝 들어줍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내린 다음 여기 드립 봉투에다가 돌려서 갖다 대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물을 안 흘릴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일단 맛을 볼게요. 향을 먼저 맡아주고, 맛을 보고 저는 이게 좋아요. 저는 이게 좋은데 여기에서 진하다 싶으시면 물로 좀 가수를 해서 어느 정도 희석을 시켜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따뜻하게 즐기시면 됩니다. 입술 닦고. 이게 조금 빨리 내려왔어요. 원래 이만큼 내려온다기보다 한 요 정도 내려오는 경우도 많아요. 뜸을 들이고 이제 3번 정도만 물을 이제 커피를 내린 다음에 그 다음 맛을 보고 자기 취향에 맞게 물을 가수를 해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요만큼 내려왔을 때 그때 이제 얼음을 넣으시면 얼아족이 있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는 분. 네. 그래서 그분들은 요만큼 내리신 다음에 얼음 넣고 아이스로 드시면 되세요. 물 섞지 말고. 물 섞지 말고. 네. 그런 다음 얘는 그대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제 아까워가지고 그거를 이제 재탕해서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재탕을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왜요? 왜냐하면 그 약간 잡내 같은 거, 잡내가 내려오기도 하고, 아니면 찌꺼기, 커피 먼지에서 나오는 그 이상한 향이 있어요. 그런 것도 내려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커피 성분은 원래 앞쪽에서 모든 성분이 추출이 돼요. 그래서 요만큼 내리시라는 게 그만큼이 이제 커피 성분이 다 추출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재탕을 하시는 거는 다 완전 요 원액을 추출한 다음에 쥐어짜서 이제 먹는 거나 똑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커피라기보다는 그냥 커피 찌꺼기 향을 나는 검은 물을 드시는 거나 똑같아요. 커피 성분은 앞쪽에서 모든 게 추출이 됩니다. 카페에 가서도 왜 에스프레소에다가 물을 타서 드린다든지 그렇게 하죠. 모든 음료는
에스프레소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것도 앞쪽에서 추출이 다 되기 때문에 30초에 30ml를 내려요. 네, 그래서 그만큼만 짜내고 난 다음에 그걸로 커피를 만들어서 가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커피는 무조건 건냉 암소 보관이에요. 그래서 건조하고 냉하고 어둡고 차가운 곳에다가 그 장소에다가 보관을 하시면 되시고, 일반적으로 냉장고에서 많이 보관을 하시는데 김치가 많이 들어있다든지 뭐 이런 냉장고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그렇다면 아예 그 냉동실에다가 보관을 하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대신에 내려 먹기 전에 미리 꺼내 놓고 실내 온도랑 맞춰준 다음에 커피를 내려서 드시면은 똑같이 향이랑 맛을 즐기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즘은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네. 그러면은 시원하니까 밖에 두면 한 며칠 정도 가능할까요? 밖에 이게 추우니까 그래도 한 일주일, 열흘 정도는 가능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주 정도도 두기도 해요. 2주 정도 둔 다음에 냉동실에 넣는다든지 냉장고에 넣는다든지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러면 냉장고에 넣었을 때는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 커피 향을 지키면서 맛있게 보관을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짧게 잡는 편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 드립백 같은 경우에는 한 1개월 안에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판매하고 있는 원두 같은 경우에는 냉동 보관을 잘했을 경우에 한 3개월에서 보통은 6개월 정도 잡아요. 보통은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잡고, 해외에서 수입되어서 들어오는 원두 같은 경우에는 2년에서 3년까지도 갑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딱 6개월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커피는 신선식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은 그래도 좀 양심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3개월까지만 딱 잡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커피숍 가는 게 되게 힘들어졌잖아요. 집에서 드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도 이렇게 커피숍보다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고 계신데, 그러면 제가 오늘 물을 조금 끓여서 살짝 식혔어요. 물 온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딱 요 정도가 좋아요. 그래서 팔팔팔 물을 끓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한 김 식혀주세요. 한 김 식히고. 네, 한 김 식혀주고, 물이 한 1기압에 100도씨에서 끓죠. 네네네. 네, 100도씨에서 끓고 난 다음에 다 끓으면 꺼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를 이제 뚜껑을 열어서 한 김 식혀서 요게 한 90도에서 93도 네. 정도 될 때가 커피가 제일 맛이 좋아요. 어떤 커피를 선택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것도 커피도 시즌별로 이제 종류가 따로 있나요? 맛있는 커피가? 커피가 1년에 한 번 생산되는 지역이 있고 1년에 2번 정도 생산되는 지역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경련 생산이라고 해서 한해 쉬고 뭐 이렇게 나오는 때도 있고 그런데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즌 같은 경우에는 마투마에서 코체레, 네, 코체레 내추럴이나 과테말라 산타모니카 그리고 만델링, 인도네시아 만델링 꾸준히 인기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요새 또 코스타리카 따라주도 맛있더라고요. 따라주 좋아. 네. 그래서 그것도 괜찮고 콜롬비아는 꾸준히 맛있고요. 꾸준히 인기 있는 제품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소한 맛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고소한 맛을 많이 찾으시는 분들은 만델링, 코스타리카 따라주 내지는 과테말라 산타모니카 이쪽으로 추천을 드리고 조금 신맛이 나도 상관이 없고 나는 꽃향기나 약간의 산미, 독특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에티오피아를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예, 그래서 지금은 에티오피아 중에서 코체레가 제일 맛있습니다. 코체레. 예. 아, 그리고 밖에서 사 먹는 커피를 제가 요즘 잘 못 마셔요. 그러니까 어떤 잡냄새라고 해야 되나? 꼬릿한 냄새가 나는 것도 있고 어떤 원두는 이제 담배 냄새처럼 나는 담배 냄새처럼 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마토마 커피는 그런 냄새가 안 나서 제가 자주 애용을 하는데 네. 이 이유가 뭔가요? 결점두죠. 결점두? 네, 결점두인데 결점두가 뭐죠? 결점두는 콩에 그러니까 커피콩을 볶았을 때 약간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콩이라든지 아니면은 벌레 먹은 콩, 곰팡이 핀 콩, 예, 그리고 탈곡하는 과정에 깨진 콩 이런 것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섞여 들어가서 볶였을 때 왜 썩은 콩 볶았을 때 맛이 없죠. 이상한 곰팡이 냄새도 나고 그렇죠. 곰팡이 냄새 똑같아요. 식품이고 이거를 커피콩이라고 하는데 저도 콩을 많이 골라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콩, 스페셜티 콩 이런 거를 이제 강배전까지 볶지는 않아요. 그렇죠, 아깝죠. 네, 그래서 강배전까지 이렇게 볶고 하다 보면 이게 무슨 콩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새카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쓴맛도 강하고. 예, 쓴맛도 강하고 카페인이 생기는 시점이 있어요. 로스팅을 하다 보면 그 시점을 지나서까지 볶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사실 결점두 같은 경우에 많이 섞여서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징어 탄내가 나기도 하고 담배 냄새가 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타이어 탄내 같은 냄새가 나기도 해요. 예, 근데 강배전으로 갔을 때 이제 기름기가 오일이 많이 배어서 나오기는 합니다. 보통 오일이 많이 섞여 있는 커피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강배전으로 먹었을 때 커피 맛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쁘다는 건 아닌데 무조건 오일이 배어 나오게 돼 있어요. 강배전으로 가면.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사용하느냐 그게 문제죠. 왜냐하면 오일이 배어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산화가 되겠죠. 산패가 되고. 네, 산화가 일어나는데 빠른 시간 내에 소비가 되어야지 커피 맛을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투마 커피 같은 경우에는 결점두 작업을 제가 로스팅 기계 안에, 로스터기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골라냅니다. 네, 그래서 한 3번, 4번에 걸친 결점두 작업을 하고요. 그래서 탈락되는 콩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좀 깨졌다 싶은 것도 다 탈락시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향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꽃향기도 나고 되게 맛있어요. 저는 생두를 굉장히 믿는 편이라서요. 꽃향기는 이제 생두가 워낙에 좋은 거라서 좋은 생두를 고르려고 많이 노력하고 신선한 걸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6g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 네. 맛있는 라떼 만드는 법을 또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 투 마인드 커피 로스터스입니다.